국적 표시가 금지된 후 사람들은 다시 자유를 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곧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왔다. 정부는 국적 표시 금지 법안을 더 강화했다. 이유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국제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이용자와 투자자들이 한국 인터넷 환경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법안을 수정했다. 외국인 이용자는 추가 인증 없이도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허용했고, 한국인은 오히려 더 엄격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이것이 익명성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 이용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쓰는 순간 기계적으로 검토되는 절차를 통과해야 했다. 반대로 외국인 이용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과거 익명의 외부 세력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휘두르던 시절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불안해졌다. 국적 표시가 금지된 것이 오히려 외부 세력에게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한국인이 만든 법이 아니었는데 한국인이 제일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다. 온라인 게시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익명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익명성은 보호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열려있는 권리처럼 보였다. 한국 시민의 익명성은 조건부였고 외부 이용자의 익명성은 절대적인 권리가 되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은 깨달았다. 익명성 보호라는 명분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댓글 하나를 남기려는 한국인은 신원을 확인해야 했고,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의견을 말하면 규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외부 이용자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자유롭고 제약이 없었다. 익명성은 자유의 장치가 아니라 정부가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무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상황을 보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다. 국적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가 왔지만 그 법은 모두를 위한 법이 아니었다고. 익명성을 지킨다는 이유로 시행된 법이었지만 정작 보호받지 못한 사람은 한국 시민이었다고. 외국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법이었어야 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인터넷의 자유는 평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시민들은 마지막으로 묻기 시작했다. 진짜 인터넷의 자유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외면하는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가장 큰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었다.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알았다. 익명성은 지켜져야 하지만 그 익명성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수도 있는 존재가 바로 자신일 수 있다는 것을.